당신이 어떤 연극을 봤다고 상상해보자. 다음날 당신은 같은 연극을 보러 또 극장에 간다. 그런데 오늘은 무대 장치가 조금 바뀌어 있다. 이 두 연극은 가능태 공간에서 서로 비교적 가까이 배치된 인생 트랙들이다. 다음 연극 시즌에 당신은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같은 연극을 보는데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많이 바뀌어 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보았던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트랙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연극을 다른 극장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 거기서는 동일한 희곡 작품을 아주 다르게 해석한 연극을 보게 된다. 이것은 처음 것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인생 트랙이다. 가능태의 수가 무한하다는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현실은 그 모든 다양성을 펼쳐낸다. 모든 출발점으로부터 인과의 사슬이 흘러나온다. 출발점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현실이 펼쳐져 나온다. 선택된 출발점에 따라서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현실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무한한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당신은 당연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운명을 골라잡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단순한 일, 골라잡기로 귀착된다.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트랜스핑이 그 답을 줄 것이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냈다면 지금의 내 인생은 어땠을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런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다른 삶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믿기 어렵지만 이 생각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소개할 책은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스핑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개념은 바로 가능태입니다. 가능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의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나도, 부자가 된 나도,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도 모두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현실 가운데 어떤 현실을 선택하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현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저자가 말한 가능태가 무엇인지, 왜 그는 현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는지, 이 개념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현실이 훨씬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당신도 분명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당신의 삶은 엇나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바라는 대로 전개되기는커녕 삶은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점 종이배처럼 느껴지도록 당신을 희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당신은 행복을 찾으려고 이미 소문에 떠도는 온갖 방법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으리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가? 이 책에는 별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당신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을 믿으려 들지도 않을 테지만 믿어야 할 필요도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다 시험해 보고 나면 당신의 평범한 인생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트랜스핑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다시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은 많이 있다. 물론 그 모두가 우리를 무척이나 유혹한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 책들을 열어보면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명상법이나 훈련법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자잘하게 만든다. 삶 자체가 실로 하나의 힘에 겨운 시련인데도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라고 한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변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려 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란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아마도 당신은 현재의 자신이 흡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전혀 변하고 싶지 않음을 느낀다. 그것은 당연하다. 당신이 옳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말들을 믿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떤 훈련도 명상이나 자아성찰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랜스핑은 또 다른 자기개발 기법이 아니다. 트랜스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다. 또 이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꾼다. 나는 러시아의 노랫말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듯이 그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책이 끝날 때쯤에야 베일을 벗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을 당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듣거나 읽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고 또 그만큼이나 즐거울 것이다. 감시인의 수수께끼. 운명의 본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숙명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운명과는 너무나 절망적이다.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하면 거기에는 어떤 개선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서 불확실성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무력감은 불만족과 내면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성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게 된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어떤 사람은 넘치는 풍요 속에 빠져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쪼들리며 산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쉽게 얻는데 다른 사람은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이런 불평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수히 다양한 인생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제약을 가하는 것일까? 불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울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는 왜 그런지 대답을 찾아보려고 애쓴다. 이럴 때 당신은 나쁜 업을 지었고 전생의 끔찍한 죄를 갖고 있는 중이라는 등 온갖 종류의 가르침이 등장한다. 불평등에 관한 또 다른 가설이 있다. 현재 궁핍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고스란히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아무리 뜯어봐도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다. 사람은 오직 하나의 생애만을 기억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전생과 내생이 존재하든 말든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생만이 그의 유일한 삶이다.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근심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겸허함일 것이다. 이 밖에 또 하나 새로운 종류의 설명이 존재한다. 행복하고 싶으면 그저 행복해라. 낙천주의가 되어서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권하느라 바쁜 소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다. 물론 가혹한 현실을 피하려면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듯 환상을 덮어쓸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랑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역사 속의 교훈적 이야기들은 영웅들이 밤낮으로 자신을 바쳐 용감하게 싸워 상상할 수 없는 장애를 극복해냈다고 한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싸움에 이긴 다음에야 성공과 행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심적인 구석이 있다. 싸우고 고생하는 무수한 사람들 중 실제로 성공에 도달한 사람은 몇 사람뿐이라는 사실이다.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싸워도 몽땅 헛수고가 되기도 한다. 삶이란 왜 이토록 혹독하고 절망적일 것일까? 탈출구는 있다. 위에 열거된 모든 해석과는 달리 그것은 단순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 탈출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트랜스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위에 놓여있다. 알려진 모든 운명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 근거해 있으며 그 세계관들은 또한 증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동의할 것이다. 우주의 본질은 하나이며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 한 측면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명하기도 전에 이전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시켜 보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과학 지식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의 엄청난 다양성 말이다. 이 비일 데 없이 무한한 가능태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본성이다. 보호구역 감시인이 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능태의 다양성을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현실이 무한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공리로 내세우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루뭉술한 뜻의 이 공리가 흥미롭기 그지없는 뜻밖의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법칙을 만들어 물질의 움직임을 기술한다. 반면에 자연은 이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형태, 무한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품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가능한 모든 물체와 그 동선상의 무한수의 지점에 관한 데이터는 정보의 장 속에 저장된다. 이 정보의 장을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 부를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물이 들어있는 호스를 상상하라. 호스를 감싼 고리 모양의 냉동기가 호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냉동기가 있는 위치의 호스 안의 물은 빠르게 결빙한다. 물 분자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냉동기가 통과하는 순간 그 지점의 호스 안의 물 분자들은 얼음 결정이 되어 고정된다. 하지만 냉동기가 지나가면 얼음은 다시 녹아서 물 분자들이 느슨히 풀려난다. 그러니까 얼음 결정 자체가 호스를 따라 물속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의 구조, 즉 결빙 상태가 호스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 호스 속의 물은 가능태 공간이고 얼음 결정은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물 분자들은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결정 구조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운명의 한 가능태를 나타낸다. 냉동용 고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보체는 어떻게 왜 물질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의 미지 세계에서 물질은 에너지 다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진공 공간에서 소립자들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은 한편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물질적 바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만질 수 없는 에너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바다의 파도는 가능태의 실현을 설명하기 좋은 또 하나의 비유이다. 지진 때문에 바다의 파도가 생기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파도는 거대한 혹처럼 바다 표면을 따라 이동해 간다. 그러나 바닷물 자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퍼져나가는 것은 물의 덩어리 자체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의 상태이다. 단지 해변에서만 물이 마른 땅을 적실 뿐이다. 다른 파도들도 마찬가지다. 이 비유에서 바다는 가능태 공간이고 파도는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된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편에서 물질적으로 실현된 상태는 시간과 공간 속을 움직여 다니지만 다른 한편에서 가능태는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일까? 시간과 공간은 마찬가지로 정적이다. 우리는 영화 필름이 돌아가면서 장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에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이제 필름을 전부 펼쳐놓고 모든 장면을 동시에 바라보라.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모든 장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보기 전에는 시간은 정지 상태로 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단단히 심어져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능태 공간은 하나의 형판으로서 작용한다. 사물이 현실 속에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그것이 결정한다. 어두운 숲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는 숲속을 헤치고 걸어간다. 손전등이 어디를 향하든 그것은 숲의 한 부분을 밝게 비춘다. 물질적 현실은 마치 손전등 빛이 비친 곳처럼 자신을 드러낸다. 어두운 숲 전체는 가능태 공간이며 밝혀진 부분은 실현된 가능태 구역이다. 어떤 식으로든 의식은 사람의 운명을 형성시킨다. 다음의 진술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보자. 산염 에너지의 파동은 잠재된 가능태를 물질화시킨다. 현실은 의식이 결정하는 어떤 형태로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이것은 양자물리학 실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생각이 가능태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지 다른 종류의 기반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산염 에너지의 파동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트를 밝게 비추어 그 결과로 가능태가 물질화된다고 가정하자. 산염의 파동은 가능태 공간 내에서 자신의 해당 섹트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 특정 섹트의 가능태가 물질화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이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튼 생각은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운명에 동일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람들은 행동이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온다는 손쉬운 설명에 익숙해 있다. 생각의 영향은 보통 눈에 띄지 않으므로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 생각과 그에 따른 사건들 사이에 일목요연한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곧 한 사람의 생각이 그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 트랙을 따라 여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다. 물질 세계는 모두에게 하나지만 각자는 자기에게 실현된 고유한 현실을 갖는다. 당신이 여행자이며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을 감상한다. 꽃이 만발한 정원과 분수, 작은 오솔길이 난 공원,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미소 띤 얼굴을 구경하고 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을 지나다 노숙자 한 사람을 발견한다. 그는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 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당신이 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빈병을 주우러 온 다른 불황자, 경찰 등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당신이 가고 있는 트랙과는 다른 인생 트랙을 가고 있다. 당신의 인생 트랙과 그의 인생 트랙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서로 교차했다. 그래서 실현된 현실인 이 세계에서 당신과 노숙자가 마주치게 된 것이다. 물질적으로 실현된 모든 현실은 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에너지장이고 다른 모든 물리적 현실은 부차적이다. 과학자들은 에너지의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이론적 틀 속에다 넣으려 애쓰고 있다. 우리는 곧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그 이론에다 더 많은 것을 더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무한수의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같은 인생 트랙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당신이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4년파의 매개 변수들도 새로운 특성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간다. 그 새 트랙에서는 당신이 방사하는 4년파의 매개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사건이 전개된다. 만일 어떤 이유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상황을 고쳐보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하거나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 당신의 4년파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옮겨간다. 결국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이런 과정은 당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가능태 공간 속에 말썽 많은 섹터로 실현의 에너지를 보낸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대로 얻은 것이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현재의 인생 트랙 위의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취해보지만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사람마다 무한수의 인생 트랙과 운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운명을 원망할 핑계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은 마치 있을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무수한 가능성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지식의 다양한 영역에서조차 세상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아무튼 현대과학에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과학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 트랜스핑의 원리를 이용하면 당신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트랜스핑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만 말기로 하자. 가능태 모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한다. 하지만 트랜스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가능태 모델을 단번에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노라고 성급하게 대들지 말라. 그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바란다. 내가 행복을 위해 세상과 싸워서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각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오던 식으로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지 말이다. 평생을 바쳐서 발버둥 치고 싸워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세상이 제 발로 당신에게 걸어온다면 그 편이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결국 세상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당신의 선택을 실현시켜주는 것인데 말이다. 당신이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된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당신은 곧 선택하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소원은 오직 동화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발을 겨우 내디뎠을 뿐이다. 당신은 곧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의 현실은 무한수의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태라고 하죠. 가능태의 공간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힘든 것보다 즐겁고 행복한 방향을 계속 보십시오. 그것은 실제로 가능태로 존재합니다. 이 행복한 가능태를 마치 우리가 파도를 골라서 타듯이 트랜스핑을 통해 계속 선택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